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륜과 전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결혼 7년 차 가정적인 남편이 발견한 아내의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마다 몰래 통화하는 아내, 뒤집어진 핸드폰, 그리고 세탁기에서 나온 의문의 호텔 주차권까지. 처음엔 그저 의심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아내의 세컨드폰에서 발견된 여러 남자들의 연락처, 그리고 아이를 두고 불륜 상대와 만나러 나간 충격적인 현실까지. 과연 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칼같이 정리했을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전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고도연은 배달 대행 회사 빠른 배송을 운영하는 38세 사업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기사들 스케줄을 점검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아내 세린과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정형 남편으로 유명했습니다. 야, 너 정말 모범 남편이다. 세린이가 복 터졌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연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결혼 7년 동안 도연에게는 한 번도 바람 피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도, 경쟁업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집에 오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세린과 6살 은우, 3살 서연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 세린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도연의 눈에 띈 건 새벽 통화였습니다. 도연이 잠에서 깨면 세린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조심해서 가. 내일 또 연락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구랑 통화한 거야? 도연이 물으면 세린은 친구야. 아이 문제로 상담받고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세린은 둘째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위로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화 빈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심지어 새벽 2시, 3시에도 화장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까지 힘든 상태인가? 도연은 걱정이 되어서 세린에게 상담센터라도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라며 거절했어요. 핸드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올려뒀는데 이젠 항상 무음 모드에 화면을 뒤집어 놨어요. 누가 연락 와도 진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전화 온 것 같은데? 아, 스팸이겠지. 요즘 너무 많이 와서 무음으로 해뒀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예전 세린이라면 전화 오는 걸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세린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메신저를 확인하고 뭔가 타이핑하고 누구랑 연락해? 엄마, 친구들. 별거 아니야. 그런데 화면을 볼 수 없게 각도를 바꾸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빨래를 넣으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세린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꺼내보니 로또 영수증과 호텔 주차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세린은 돈 아깝다며 로또는 절대 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호텔은 더더욱 갈 일이 없었어요.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호텔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거 뭐야? 도연이 물었을 때 세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갔다 온 거야. 로또는 친구가 사라고 해서 대신 사준 거고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세린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새벽 통화, 뒤집어진 핸드폰, 로또 영수증, 호텔 주차권.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모두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도연은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기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거야.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겠지. 하지만 직감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고. 그로부터 2주 뒤 평상시처럼 회사에 출근하려던 도연에게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어제 택배 잘못 왔는데 전해줄래? 아, 네 할머니. 무슨 택배예요? 세린이 앞으로 온 건데 우리 집으로 잘못 배송됐더라고. 도연은 그냥 평범한 택배인 줄 알았습니다. 옷이나 생활용품 정도겠거니 생각하고 집에 와서 세린에게 건네주려 했어요. 그런데 세린이 아이들 유치원에 데리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박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발송지가 통신사였거든요. 그리고 박스에 붙어 있던 테이프가 살짝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열어봤다가 다시 붙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남의 택배를 열어보는 게 맞나? 하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통신사에서 온 택배라니. 세린이 핸드폰을 또 주문한 건가? 그런데 세린 핸드폰은 작년에 새로 산 거라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박스와 통신사 개통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통신사 직원이 직접 와서 개통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였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분명 윤세린. 그런데 세린은 이미 핸드폰이 있었어요. 왜 새로 또 하나를? 도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세린이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두 대를 써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가장 불안한 추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세린이 돌아왔을 때 도연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택배 왔던데? 핸드폰? 세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 핸드폰 고장나서 AS 센터에서 대체폰 보내준 거야. 고장? 언제? 어제 갑자기 안 켜져서 내일 수리 맡기려고. 그런데 세린이 들고 있는 핸드폰은 멀쩡해 보였어요. 계속 메시지 알림도 오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폰은 이건 임시로 쓰는 거야. 백업폰.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린이 샤워하는 동안 도연은 그새 폰을 만져봤습니다. 전원을 켜니 잠금 화면이 나왔어요. 패턴 잠금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세린 생일로 그어봤어요. 1985년 3월 15일. 딸깍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메인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7개나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 이름들이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헬스장 남자 심심한 난남자 옆집 남자 작지만 강한 남자 파스타집 사장님 부동산 팀장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이상한 이름들로 저장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모두 남자들인가? 가장 최근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부동산 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지난번 그 호텔에서 봐. 못 기다리겠네. 세린이 답장했더라고요. 응, 알았어. 못 간다면 연락드릴게요.
도연은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지난번?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대화방도 확인해 봤습니다. 헬스장 남자와의 대화. 오늘 PT 고생 많았어. 샤워하고 나니 어때?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에 또 봐요. 이게 단순한 PT 수업 얘기일까요? 파스타집 사장님과의 대화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서 요리하는 보람이 있어요. 다음에는 더 특별한 걸로. 이건 명백히 음식 얘기가 아니었어요. 도연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세린이 나왔을 때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네. 세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피곤해서. 도연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7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정말 이런 일을?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새벽 5시,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 됐지만 도연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리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빠, 은우가 달려와 안겼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평소라면 아이 그림을 보며 크게 칭찬해줬을 텐데 그날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 도연의 차가운 반응에 은우가 시무룩해졌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도연은 세린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를 했던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 세린은 평소와 똑같이 아이들 밥을 먹여주고 도연에게 반찬도 챙겨주고 일상적인 대화도 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세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세린이 다시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도연은 그 세컨드 폰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가장 오래된 대화는 옆집 남자와의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1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세린입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전혀 시끄럽지 않아요. 아이들 소리는 생기가 있어서 좋은데요. 그런데 점점 대화가 개인적으로 변했어요. 아이 얘기, 남편 얘기, 일상 고민. 그리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 남편이 늦게 온다니까 차나 한잔 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차마 다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야근할 때, 출장 갈 때, 주말에 골프 갈 때, 그때마다 세리는 옆집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파스타집 사장님과의 관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4개월째 지속되고 있었어요. 세린이 자주 가는 동네 파스타집 토스카나의 사장 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도 세린과 함께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죠. 오늘도 맛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서 요리하는 보람이 있어요. 이런 달콤한 멘트들. 도연이 세린에게 해준 말들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달콤했습니다. 대화를 보니 세린은 거의 매주 그 파스타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마감 시간 이후에 사장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와인을 준비했어요. 당신 입맛에 맞을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언제나 당신 센스를 믿어요. 헬스장 남자는 PT 트레이너 강민수였습니다. 세린이 2개월 전부터 헬스장 다닌다고 했을 때 도연은 산후 몸매 관리한다며 적극 응원해줬어요. 회원권도 1년치 끊어줬고 PT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운동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샤워하고 나니 개운해 보여요. 당신 때문에 운동하는 재미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이런 대화들이 매일같이 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개인 PT 시간이 매번 마감 시간 이후였다는 거예요. 다른 회원들이 모두 나간 후 단둘이 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부동산 팀장님과의 관계가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3주 전부터 시작됐는데 대화 수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사진까지 주고받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사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린이 투자용 부동산을 알아본다며 상담받고 있던 부동산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박태준이라는 4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도연도 한번 함께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우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세린과의 대화는 투자보다 당신에게 더 관심이 가요. 저도요. 부동산 얘기할 때가 가장 설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없앨 순 없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사진들을 따로 저장했어요. 그때 세린이 샤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컨드폰을 들어올리며 세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건 설명해봐. 이 남자들이 다 누구야?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 세린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나 정말 잘못했어.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혼자 애들만 보고 정말 미쳤었어. 외로우면 이렇게 해도 돼? 남편 몰래 여러 남자들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4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온 일이 단순한 실수일 리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도연은 세린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고쳐보고 싶었어요. 정말 끊을 수 있다면, 정말 변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연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린과 대화할 시간도 늘리고 아이들도 더 많이 봐주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도 자주 갔습니다. 세린에게도 더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우울한 기분 들면 언제든 얘기해. 세린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세컨드폰도 눈앞에서 초기화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사람들과 연락도 완전히 끊을게. 한 달 정도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세린은 예전처럼 도연에게 애정 표현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신경 쓰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도연도 역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새벽 7시에 잡혔거든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려는데 집 문 앞 계단에 어린 아들 은우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왜 밖에 있어? 도연이 깜짝 놀라며 달려갔어요. 아빠. 은우가 도연을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갔어? 민수 삼촌이랑 어디 갔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은우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도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 삼촌? 그게 누구지? 그리고 아이를 혼자 두고 새벽에 어디를 간다는 거지? 급히 집 문을 열어봤어요. 세린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요. 세린의 핸드폰으로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은우야, 민수 삼촌이 누구야? 몰라요. 엄마가 그렇게 불러요. 키가 크고 안경 쓴 아저씨요.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 강민수 말이었어요. 도연은 차에 은우를 태우고 세린의 GPS를 추적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쓰는 기능이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로 위치 공유를 해뒀거든요. 위치는 시내 한 호텔 그랜드 팰리스였습니다. 그 호텔, 예전에 세컨드폰 대화에서 봤던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도연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새벽에 남자와 호텔에, 이건 불륜 이전의 아동방임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은우는 엄마 언제 와요? 라며 계속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분 정도 지난 후 세린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 강민수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서로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은우를 안고 다가가자 세린의 얼굴이 완전히 핏기를 잃었습니다. 도연아, 이건 오해야. 엄마. 은우가 엄마를 보고 뛰어가려 했지만 도연이 꽉 잡고 있었어요. 설명해봐.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 혼자 두고 새벽에 남자 만나러 온 거 맞지? 정말 오해야. 운동 스케줄 상의하러. 새벽 5시에? 호텔에서? 아이 두고? 강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제 아내와 새벽에 호텔에서 뭘 한 겁니까? 저는 헬스장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린이 울부짖었어요.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다 봐. 아이도 있잖아.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까지 줬는데도 이런 식이야? 아이를 두고 남자 만나러 나간다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런다며? 끊었다며? 세린은 계속 울면서 변명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혼자 두고 불륜 상대와 새벽에 만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우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 왜 울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날 밤 세린이 계속 사과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줬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과 세린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자고 세린은 안방을 혼자 사용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른들의 차가운 분위기를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왜 안 얘기해요? 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가 잠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3일 후 도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아동방임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도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컨드폰 대화 내용, 호텔 CCTV 영상, 아동 방임 증거.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양육권도 100%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하나 더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친자 확인 말입니다. 예, 친자 확인이요? 이런 경우 아이가 남편 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두 분 다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물론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은 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아이들 친자 확인도 할 거야.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자 확인까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와 관계했는지 나도 몰라. 은우, 서연이는 분명히 당신 아이야. 그건 확실해. 세린이 울면서 말했지만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넘게 여러 남자와 바람피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친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자신 아이가 아니라면 7년간 키운 은우가 3년간 키운 서연이가 도연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놀아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빠, 왜 자꾸 슬픈 얼굴이야? 은우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도연의 친자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안도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부모 이혼의 트라우마, 엄마에 대한 실망. 세리는 결과를 듣고 더욱 매달렸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아이들은 분명히 당신 아이라고. 이제 믿어줘.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라는 것과 세린을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정말 마지막 기회만. 상담받을게. 병원도 갈게. 제발. 세린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넌 기회를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니,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럼 아이들은 어쩌려고? 은우, 서연이 생각은 안 해? 내가 아이들을 키울 거야. 너보다 훨씬 잘. 당신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 회사도 운영해야 하는데. 도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회사는 매니저한테 맡기고 나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거야. 너같이 아이 두고 남자 만나러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가장 힘든 일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우야, 서연아,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네, 아빠. 아빠 엄마가 이제 따로 살 거야.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아빠 엄마가 싸웠어요? 싸운 건 아니고. 그냥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은우는 뭔가 알아채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직 6살이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아직 3살이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안 봐요? 엄마는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은 세린과 아이들이 만나는 것도 최소화하려고 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세린은 계속 매달렸어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해. 내가 아이들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짓 안 했겠지.
새 집은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습니다. 아이들 방 하나, 도연이 쓸 방 하나. 거실도 넓고 햇빛도 잘 들어왔어요. 이사한 첫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이들에게 상처만 준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유지되는 가정보다는 진실한 한부모 가정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하고 주말에는 놀이공원도 가고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다고.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를 찾았지만 이제는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했어요. 가끔 세린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이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도연은 단호합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금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도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